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분이 질문해 오신 내용 중에서 당뇨병과 눈의 장애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협심증에 관련된 내용도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와 말초신경병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는 만성 단마진과 고지혈증 이렇게 총 4가지의 치료를 받아오던 중 만성 단마진으로 해서 경도 장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당뇨 합병증으로 안과의 시력이 저하되어서 신체 검사를 의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오른쪽 0.03, 왼쪽 0.06으로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7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경과해서 지금 눈의 장애가 오른쪽은 0.03 그대로인데 왼쪽이 0.04이거나 0.05로 시력 저하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내용을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정 시력은 좌안 0.7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향후엔 어떻게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문의를 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뇨병과 그다음에 눈의 장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유공자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상위 7급인데 협심증, 당뇨병으로 해서 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당뇨병과 협심증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급수가 나오는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해에서 2020년 6월 23일 날 개정된 지금 상위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법에 의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급수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이라고 해서 제8조의 3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 모든 몸에 장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눈의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측정 방법 1. 시력은 국제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국제 시력표상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 도형 등의 시표를 이용하는 시시력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시력은 안경, 콘택트 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넓이를 말한다. 시야 검사는 시야 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화된 시야 장비로 검사하며 객관적인 검사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시력과 시야 등의 상위 정도는 안과적 검사 소견이 있고 현재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 손실과 시야 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반영한다. 6. 복시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거나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7. 실명이란 안구를 상실하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고도 결손이 남는 사람이란 눈꺼풀이 30%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상위 등급 내용으로 분류번호는 1117 그러니까 7급의 1117호로 해서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 의한 7급으로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보았을 것입니다. 기존에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눈의 장애를 가졌을 때는 이런 추가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거나 대부분 다 등급 기준 미달이었었는데 2020년 6월 13일 날짜로 이렇게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력에 장애가 있으면 그 수치에 맞춰서 7급도 주고 6급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게 질문을 해오신 분은 원래는 경도 장애, 그러니까 만성 단마진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인 경도 장애를 받고 계시다가 눈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 시력 장애가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병원에서 판정이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신체 검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법이 적용된 게 2020년 6월 13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21년도에 제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신체 검사를 해서 지금은 상위 등급 7급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일이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자꾸 눈 시력이 더 나빠져서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신체 검사를 또 했었을 때 더 높은 급수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지금 그 내용을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른 내용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해서 2020년 1월 7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상위 등급 구분표 제14조 제3항과 관련돼서 눈의 장애가 있습니다. 1번. 자, 제일 아래를 보시게 되면 7급에 관련돼서 이렇게 분류 변호가 많은데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 결손이 남은 사람은 이 7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눈 또는 두 눈의 동공 후 대광 반사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또한 7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 그냥 나이를 드시면서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시력 장애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군 복무 중에 뭐 파편이 튀었다거나 아니면 작업하다 눈을 다쳤다거나 그런 상의로 인해서 눈에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 추가로 된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에 장애가 왔을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눈이 시력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신체 검사한다고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에서 만약에 당뇨병성 합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눈의 장애도 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이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눈의 장애가 왔는지를 우선 보훈처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 줄 것입니다. 아니면 일반 본인들이 검사받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큰 데서도 이 시력 장애가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으로 인한 거다. 그러면 그런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서 보훈처에다가 제출할 경우에는 그게 인정이 돼서 이렇게 7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뇨병만 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뇨병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시력도 나쁘다. 그러면 한번 혹시나 의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병명도 있습니다. 당뇨병성, 여기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이게 2020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없었는데 2020년부터 새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이 바로 2021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 7급을 획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무조건 시력이 안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봐야 되죠.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6 이하이거나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6인 사람. 자, 그런데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은 오른쪽 눈, 라이트 쪽이 0.03이었고 레프트 왼쪽 눈이 0.06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이 7급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0.06 아래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오른쪽 눈은 그대로 0.03이라고 하는데 왼쪽 눈이 0.04에서 어떨 때는 0.05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신체 등급 기준표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6급 2항을 보시게 되면 1301호에 두 눈의 쌍꺼풀에 고도 결손이 남은 사람,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118, 이 내용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1114와 1113이 있는데 1114는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그리고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이렇게 했었을 때 6급 2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분이 지금 기존에 이 7급 받았던 내용은 이제는 상관없고 지금 현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보게 되면 오른쪽 눈은 0.03입니다.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52 하에 이게 포함이 되죠. 0.03이니까. 그리고 한쪽 눈이 0.04에서 0.5 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0.5 이하이기 때문에 0.05가 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교정 시력이 0.7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지금 두 가지 조건인데 이 한 가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0.05 이하이기 때문에 0.05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0.04, 0.05 그리고 오른쪽은 0.03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포함되는 거고 왼쪽 눈은 0.04나 0.05인데 여기 규정이 0.05 이하이거나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0.03이나 오른쪽 눈, 왼쪽 눈은 0.04에서 0.05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교정 시력이 0.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 시력 때문에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교정을 안 시켰을 때만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정을 했을 때 좌안이 0.7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해당이 안 될 걸로 나오는데 만에 하나 나중에 이 0.03이나 이쪽이 0.02로 만약에 나빠지면 이 1113에 의해서 6급 이항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정 시력이 0.5로 또 측정이 될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6급 이항이 해당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왕 보는 김에 6급 1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급 1항 같은 경우는 한눈이 실명된 사람은 6급 1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 분류번호로 한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4 이하인 경우, 그러면 6급 1항에 해당됩니다. 잘 아시겠죠? 자, 7급은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이거나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 그래서
이분은 지금 0.06 이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7급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 포함되면서 이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6급 이항으로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아니면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5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여기서 0.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제 기록을 해 놓고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시력이 이 다른 쪽의 교정 시력이 0.5로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쪽 눈의 0.03이 0.02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6급 이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이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눈이 더 나빠졌을 경우에는 또 6급 1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조건이 교정 시력이 0.02거나 0.4 이하인 경우. 5급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요 끝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5급에 해당되시려 그러면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그래서 이 눈의 장애로 인해서 이 5급 받기에는 정말 힘든 상태고 보통 6급 이항이나 6급 1항까지는 아마 무난히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어제 얘기 드렸던 당뇨병으로 인한 등급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당뇨병성은 흉복부 장기에 속하는 장애고 거기에 신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6번 신장 질환을 보시게 되면 가, 혈청, 크레아티닌,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단회뇨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로 평가하며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이외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장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하면서 제가 4급에 관련돼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경우에는 4급에 속한다는 내용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급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뇨로 인해서 7급에 해당되는 내용은 7급 5111호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 장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 보시게 되면 가.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이외의 소변 검사에서 모두 현증 1 플러스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거나 그 다음 두 번째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이외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그래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아무리 내가 당뇨병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만 먹으면 뭐합니까? 내 당뇨병이 이 기준치에 비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지 당뇨병을 가지고 신체 검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몸에 당뇨병이 있다고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신청하고 신체 검사 신청하면 등급에 들어올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신체 검사 할 때마다 기준 미달이 보통 반 정도가 나오는가 하면 등급자에 비해서 기준 미달이 약 반 정도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신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나중에는 마음적으로도 안 좋죠. 등급 기준 미달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신체검사표, 그러니까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신체검사가 판정되기 때문에 이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를 제가 불러드리는 이유고 직접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따로 뭐 병원에 보험병원의 의사들이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기준 미달을 주거나 급수를 낮게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결정표에 맞춰서 판정을 하면 다시 그걸 가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확인을 해서 이 사람은 7급에 해당된다. 아니면 6급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최종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자료보다도 이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먼저 알고 내가 몇 급에 해당되겠구나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두 번 일, 세 번 일 않고 수치가 딱 들어오면 신체 검사하면 바로 7급에 해당되는 거고 또 더 높은 수치를 받으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6급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내가 신체 검사를 했었을 때 분명히 병원에서 신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었을 때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수치가 1.5에서 1.8 미만에 들어왔는데 가끔 가다가 등급 기준 미달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심 신체 검사를 의뢰를 하거나 행정 심판을 청구를 해서 왜 이렇게 병원에서 혈액 검사 수치가 이 기준치에 들어왔는데 보훈처에서는 나에게 기준 미달을 판정을 했냐, 이거는 부당하다 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를 하거나 재심 신체 검사를 청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다시 보고 이거 판정을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7급으로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그렇게 실수도 있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신체 검사해서 보훈처에서 7급 주면 7급 받고 6급 주면 6급 받고 그냥 기준 미달 때리면 기준 미달인가 보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국가유공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지금 계속 말을 드리는데 자, 어쨌거나 이 7급은 1.5에서 1.8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 6급부터 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6급입니다. 6급 51085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모두 1.8 이상인 사람. 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고 신체 검사 하시려 그러면 연속으로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두 번의 혈액 검사에서 똑같이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1.8 이상인 경우, 자, 7급은 1.5에서 1.8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6급 이항에 해당하려 그러면 1.8 이상인 경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5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뇨 합병증에는 만성 신부전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5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6급 이항이 1.8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급은 3.0 이상인 사람, 그러면 6급은 1.8에서 2.9, 이게 6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까 수치상으로는 1.8 이상이라고만 나왔는데
무조건 이상일 경우가 아니라 1.8 이상 2.9까지는 6급에 해당되고 3.0 이상일 경우에는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가지고 계신 분들 병원에 가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액 검사 받게 되면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또 2주 후에 다시 받아서 같은 수치가 이 급수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해 가지고 치료 기록지, 혈액 검사 기록지 다 첨부해서 보훈처에다가 재확인 신체 검사나 재판정 신체 검사 신청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급수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확인을 않고 무조건 행정사를 사용을 한다거나 변호사를 쓰게 되면 돈이 최소한 3, 400에서 몇 천만 원 깨먹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급수를 받냐? 급수 못 받는 경우들도 많죠. 왜? 여기에 있는 이 수치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똑똑한 변호사가 한다 하더라도 혈액검사 이 수치에 들어오지 않으면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혈액검사 해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1.5에서 1.8이거나 아니면 1.8에서 2.9이거나 아니면 3.0 이상일 경우에는 딱 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급, 6급, 5급.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행정사나 변호사 살 필요 없이 이런 요령만 알면 그냥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급은 신장 등 흉복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해서 4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상급은 당뇨 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또는 복막 투석이 필요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3급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2급과 1급 사망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번 이 시간에는 굳이 이 질문자께서 지금 아직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윗급은 설명을 드리질 않고 2급과 1급 사망까지 당뇨병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런 내용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분이 질문해 오신, 그러니까 유공자 배우자께서 질문을 해 오신 협심증과 당뇨병, 자, 그 내용, 그 당뇨병도 여기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배우자께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7급인데 협심증하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상위 등급을 받았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협심증만 있어도 7급에 해당되고 당뇨병은 당뇨병대로 그 수치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협심증으로 찾아보니 이렇게 병원에서 협심증 증상이 있다는 내용만 있어도 7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협심증을 가지고 7급을 판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배우자분께서는 이번 영상과 저번 영상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유공자 본인이 병원을 갈 때마다 같이 따라가셔 가지고 혈액 검사를 할 때 크레아틴인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아니면 퇴원하거나 단순하게 혈액 검사만 하러 갔었을 때는 나올 때 소견서를 제출해 달라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 그 검사지를 복사를 해달라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시고 그 수치가 7급, 지금 같은 7급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6급, 그러니까
1.8 이상, 2.9 이하일 경우에는 6급 이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셔도 되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2회 연속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걸쳐서 하지 말고 한 번 해서 그 수치에 들어왔다 그러면 2주 후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2주 후에도 똑같이 그 수치에 들어왔다 그러면 신체 검사를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죠. 재판정 신체 검사로. 지금 7급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병의 상태는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맡겨두지 말고 배우자들이 나서서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6급도 받을 수 있고 5급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투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어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투석을 못 다니고 배우자가 같이 꼭 다녀야 된다. 그럴 때는 2급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수시 간호수당이라고 그래서 배우자가 또 간호수당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공자 본인의 보상금 외에 추가로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이 간호를 한다 해서 그 간호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금액도 청구할 수 있고, 1급 3항에 해당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간호수당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배우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이제부터는 배우자들이 스스로 챙겨서 본인들이 나중에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셨을 때 유가족 보상금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를 꼭 알고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댓글들 보면 유가족 보상금이 없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배워서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눈의 장애를 안고 계신 분과 당뇨병과 협심증이 있는 분, 이 두 분에 대한 영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